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동맹, 파트너와 함께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유엔 주재 대사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1일 열린 안보리 순회 의장국 취임 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막는 데 핵심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do believe that North Korea constitutes a serious threat to our peace and security and to the globe. And so we have a vital interest in trying to deter North Korea toward that goal and also in defending against its provocations or use of force.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 외교에 있어 원칙과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원칙적인 외교를 할 것이며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has made clear that we're going to engage in a principled diplomacy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we will keep pressing toward a denuclearized North Korea.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얀마 사태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사무소가 미얀마 군경의 무력 사용으로 시위자 가운데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한 상황을 밝힌 가운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hope to use our time as president of the council to push for more intense discussions on that issue. It's clear that the world is watching the situation in Burma, and it's clear that we can't sit still and watch people continue to be brutalized and their human rights to be destroyed. 이런 가운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3차 이사회 보고 이후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일부가 폐쇄됐지만 일부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냉수로 시설 실험을 포함해 실험용 경수로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최근 북한 내에서 방사화학 실험실에 사용되는 화력발전소 운영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평양 인근 강선을 지목하면서 이 지역에서 핵 관련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영변 시설에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징후와 오메가와트 원자로 운용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나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간 후 7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개선에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하면서 유엔이 북한 정권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달 27일 웹사이트를 통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8개 인권단체와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 박지연 씨 등이 각각 작성한 의견서는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에 앞서 지난 1월 받은 겁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부는 계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에서 지적한 인권 유린 상황과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인권 결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과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과 관련한 책임 추궁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는 정치와 안보, 군사적 문제가 우선시되는 상황은
북한 내 인권 유린과 책임 추궁 노력에 장애물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 세계 40여 개 이상의 인권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절차나 활동이 장기간 진행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와 유엔의 책임 규명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가 공유해 관련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건 북한 당국에게 분명한 압박과 견제 역할을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유엔 서울 사무소 내에 법무관 역할의 유지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박지원 씨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 7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책임을 묻는 작업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 북한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수용하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현황과 주민들의 삶을 공개하도록 유엔이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북한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권 박해에 대해서 그 밖에 있는 유엔 기구에서 누구도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인권단체들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을 지난 3년간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았던 건 북한 인권에 대한 후퇴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다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 임명 검토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배치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인권특사 임명 계획에 있느냐는 VOA 질문에 정책 검토 절차 일환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자원을 가장 잘 조절하기 위해 특사 직책을 유지하고 채우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며 북한 인권특사도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 작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에 구체적인 시간표를 정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조율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의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한 논평 요구에 기념사에 대한 평가 없이 우리는 긴밀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관계 발전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 사안에 계속 협력할 것을 오랫동안 권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국제차별제로의 날을 맞아 북한 정권의 모든 형태의 차별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1일 트위터를 통해 차별 제로의 날을 기념해 교육과 취업 접근성 등 성분이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근거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별 제로의 날은 전 세계 평등 원칙과 다양성 존중, 인간에 관한 모든 차별 금지를 장려하기 위해 유엔이 2014년부터 매년 3월 1일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앞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은 계층과 여성 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게 만연된 사회로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차별 제도를 공식 활용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을 국권 침탈을 노리는 인권 모략 책동이라고 반박하고 북한은 인민대중이 주인인 사회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사설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원칙을 강조하면서 김씨 정권의 우상화를 거듭 선전했습니다. 북한의 산림 면적이 지난 19년 동안 20만 헥타르 이상 줄어들었다고 국제 비영리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전 세계 산림의 벌목 현상을 조사해 공개하는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9년 동안 북한에서 줄어든 산림 면적은 약 23만 3천 헥타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축구장 약 33만 3천 개에 해당하는 넓이인데 특히 지난 2019년 한 해에만 약 2만 8천 헥타르, 축구장 약 4만 개 넓이의 산림 면적이 줄어 19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이 단체는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는 북한의 산림 체벌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은 양강도와 자강도, 함경남도라면서 이들 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산림 체벌이 전체 면적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